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 덩그러니 나갔을 때 초임교사는 그 말 그대로 시험만 봐서 온 거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경우에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불안한데 그걸 친절히 가르쳐주는 선배는 제가 장담하건대 1000명 중 1명 정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하는데 특히 체육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의 역량을 어느 정도 올리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생 실습 나가서 지도안 짜고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해보셨겠지만 그때 지도안 짰던 건 그 시기에 해당 학년이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그 차시에 맞춰서 짜서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냥 체육 교사에 대해 학교 현장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과정 그러니까 얘들한테 뭘 가르칠 건지를 계획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육 교과는 체육 교과서가 가지는 의미가 교육과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체육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라고 들어있는 게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페이지 그냥 어떤 선생님이 왔을 때 야 우리 진도 빼야 되니까 몇 페이지까지 나가 이게 아니거든요. 체육 수업은 한 단원 예를 들면 축구하면 축구가 한 10쪽 정도 있거나 뭐 한 5쪽 정도 있는 그 교과서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 한 학기 수업을 전체를 통틀어서 할 거고요. 이제 앞부분에 이론적인 그 단계 그리고 구상하는 단계 사실 구상하는 단계에서 절반 이상은 거의 끝납니다. 뭘 해야겠다? 이런 걸 지도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평가해야겠다. 그 과정이 제일 첫 번째고요. 요게 끝나면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각 교육 내용별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뭐 농구, 축구, 배구 이런 거 말고요. 이제 다 아시는 그런 내용 말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대학교 수업 내에서 약간 부족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하는 내용들 요즘 최신 트렌드라고 하긴 뭐하지만 요즘에 이런 수업으로 방향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전 감각을 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일 먼저 할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교육은 춘추제죠. 추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근데 대부분 뭐 여기 해외에 계시다 오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선배님이 하신 말씀인데 1월에 수업을 준비하면 1류, 2월에 수업을 준비하면 2류, 3월에 수업을 준비하면 3류라 그래요. 근데 거의 대한민국 학교 시스템상 3월에 거의 다 이걸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방학 때 12월, 1월, 2월 이때 굉장히 구상을 많이 하고 있다가 3월에는 구상 다 해놓은 걸 결제만 맞는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1년이 즐겁고 내가 계획한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계획되어 있는 그 수업을 그냥 따라하는 선생님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본 자세부터 그리고 자기가 뭐 부족한지도 자기 자신이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체육 수업 시간 학생들은 뭐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할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생각 없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른들이 보기에 생각 없는 아이들이 그냥 막 내뱉기로는 이런 경험은 안 하셨죠? 이거는 체육 시간에 애들 모아갖고 땅 파는 말도 안 되는 옛날 장면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그 당시 저는 교련 마지막 세대인데 교련복은 안 입었어요. 교련 선생님이 학생 애들을 쫙 운동장에 양팔 간격으로 쫙 세우고 2반인가 3반을 불러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앉아! 딱 앉은 다음에 요만한 돌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보다 큰 거 다 주워. 그래갖고 막 돌 주우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각종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일꾼으로 보고 동원하는데 체육 수업이 많이 동원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시골 학교에서 접촉받고 학교 청소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무슨 행사만 있으면 꼭 체육 수업 시간에 이걸 하죠. 의자 깔고 선생님 이거 왜 우리가 야 그래도 니들이 해야 돼 하고 제가 이거는 변명을 드리자면 체육 수업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체육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강당에서 하는 행사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수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체육 선생님이 나서서 막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마치 이 일이 체육교사의 일인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행사 준비 같은 건. 자, 언젠가 실제 언론에 발표된 설문조사예요.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체육 수업 내용이 재미없어서, 체력이 약해서, 체육복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상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자 선생님들 계실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소질이 없고 여기에 나온 대로 소질이 없고 잘할 수 없는 것이 체육 수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적 문제, 뭐 체육복 갈아입기가 불편하다든지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그냥 선생님이 막 비형식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와요. 체육 시간 뛰어놀고 스트레스 푸는 시간 아닌가요?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고등학교에 많이 나오는 대답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체육 시간에 뛰어놀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을 하는 아이들은 주로 남자애들이죠. 남자애들 현장에 지금 교생 실습 하신 분 대부분이 하신 걸로 저는 전제하겠습니다. 나가 뭘 하려고 하면 뭘 또 해요? 공주세요 축구하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약간 체육 시간에 운동 좀 한다는 남학생들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체육 시간에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 자, 이게 모두 밖에서만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심리학, 운동학 수업에 배웠겠지만 이 요인을 밖에서만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일단 체육 수업 내적 요인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 전설의 아나공 수업의 멋진 사례, 선생 김봉주의 명장면입니다. 자,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 사수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시골로 갔어요. 이건 아나공 수업의 발전형인데 그래도 관여를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축구하실래요? 선희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지만 아나공 수업을 뛰어넘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장면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 사람을 아는지 아는 세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체육교육과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교사상이 있어요. 전설의 교사상.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그때 탈옥해서 되게 난리가 났던 한때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쯤 다녔을 때 난리가 났던 전국에 이 사람을 잡기 위해 언론 총동원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전설. 신창원 교사가 예전에 많았어요. 얘를 제 자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살면서 반장, 부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체육부장만 12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고등학교 때 딱 가서 야 네가 체육부장이니까 한번 가봐요. 우리
우리 반 체육 선생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궁금해. 그래갖고 딱 갔어요, 체육부에. 그때 선생님을 찾았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근데 다른 막내 선생님이 야, 축구해. 그래서 공 들고 나와서 축구하래 하고 막 제가 막 체조하고 애들 축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한 학기가 한참 진행됐는데도 아이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우리 반 체육 선생님은 A다, 아니다, B다. 그러고 하는데 실체는 없어요. 그런 거 그 당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선생님한테. 나만 알고 있었죠. 언젠가 딱 만났는데 내가 너희 반 체육 선생님이다. 그래갖고 나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라고 이름까지 나는 알고 있었고 대화를 했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그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는지도 모르는. 수행평가보다 이거는 약간 과장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가 뭔지 몰라요. 수행평가 뭐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를 때 고민을 했죠. 선생님 수행평가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했는데 막내 선생님이 와서 우리 반 수행평가를 가르쳐주고 봤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신차원형 교사,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90년대까지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붙잡혔던 이 당시 에피소드, 이 티셔츠가 대박이 났었어요. 자, 여학생들이 반대로 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조사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하면 여학생이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자 중학교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이래요. 진짜로. 남학생들보다 수업에 대한 기대감 더 크고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의지도 커요. 대신 남학생 한번 내가 수업을 대충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고통이 시작되죠. 선생님 오늘 뭐 해요? 부터 해가지고. 남학생들은 쉬워요. 남학생들 야 축구하자. 이런 딱 보고 8대8 딱 진행해 하면 알아서 편 나눠서 쫙 하거든요. 여학생들은 편 나눠주세요. 심판 봐주세요. 선생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규칙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겼어요. 막 난리가 나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체육 수업 좋아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요 사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체육을 하면 즐겁다. 남학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아요. 체육 전공자랑 똑같아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솔직히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2시간, 3시간씩 운동 끝나고 우리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미친 짓이거든요. 이거 뭐 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하는 거잖아요. 재밌으니까. 갑자기 이따 농구한 게임하면 뭐 가서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굳이 목적을 찾자니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스포츠를 즐기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나중에 야 힙업이 될 거야. 바디 쉐이핑이야. 뭐 이런 거에 약간 유익감은 생기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애매하죠, 이게. 살 빠져. 하지만 근육이 생겨 이러면 또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 시 집중력이 향상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체육 수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보시면 재미있었던 체육 수업 종목 탑, 이건 좀 슬퍼요.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때 피구가 아직도 1위입니다. 다른 콘텐츠가 그만 살면서 없었다는 얘기예요. 슬픈 얘기고요. 배드민턴은 여학생들이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량 많고 재미있고 규칙 단순하고 확실하고 심판이 따로 없어도 이렇게 라인 찍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운동량 많고 결정적으로 실내 종목이죠. 발야구, 피구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해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그 축구예요. 여학생들 데리고 축구하면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중에 와서 중학교 1학년 상대로 축구를 애들이 좋아하니까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했다가 접은 사건이 있었는데 진짜 축구공으로 여중에 와서가 아니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여학생들 섞어서 했는데 그냥 축구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축구공으로 했는데 축구를 하다 애들이 잠깐 막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누가 뭐라 했니? 왜 슬프니? 했더니 발가락이 아파요. 정말 핵심이 있더라고요, 거기. 남학생들은 하다가 아파서 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정도 되면 아직 막 아파서 울고 막 맞기 싫어, 공 맞기 싫어서 아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이 말랑말랑한 걸로 하면 미친 듯이 합니다. 예를 들어 피구공 같은 걸로 하면 폼볼 이런 거거든요. 날아와서 맞아도 안 아프다는 걸 본인이 알기 시작하면 가슴 트래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패딩이 시작이 되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런 게 교재 연구거든요. 이런 게 이제 교재 연구 지도법에 대한 핵심이에요. 이런 것만 쫙 굴리면 엄청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럭비를 예로 들게요. 럭비 여학생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죠? 농구를 처음 지도할 때 애들한테 농구공을 던져주고 농구하자 하면 그냥 럭비 합니다. 애들이 으아 이러면서 막 해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럭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신체 접촉을 싫어한다든지 들고 뛰는 걸 싫어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가 판을 깔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해보고 싶은 체육 수업 형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기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이거는 제 경험상도 맞아요. 구기 종목에는 물론 배드민턴, 탁구 같은 개인 종목도 있지만 배구, 농구, 축구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실제로. 댄스 이런 거 약간 재밌는 요새 또 K-팝 이런 것도 있어서 많이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 이런 거는 이제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부차적인 거에 또 관심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포츠가 인기 있는 거는 뉴스포츠는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든지 교구 자체가. 뉴스포츠라는 게 기존 스포츠에서 조금씩 바꾼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취미 위주 뭐 이런 것도 이제 여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학생들이 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학생을 잘 이해하는 여자 체육 선생님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이게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언니 같은 선생님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하는 롤모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남학교에서 운동 잘하는 애들이 영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학교에서 운동 잘하는 여학생은 막 대단한 그게 있어요. 그게 저는 남학생들 데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일련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남학생들을 데리고 다른 학교에 농구하러 갔어요. 남학교 스포츠클럽 우리 학생을 데리고 그 학교 남학생들이랑 게임이 끝나면 이기든 지든 사이가 좋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게임 끝나고 지고 막 이러면 막 그때 입사하면서 그냥 다 가거든요.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딱 보고 있으면 상대팀에 우리 팀이 졌어. 근데 상대팀에 너무 잘하는 언니가 있어. 그럼 끝나고 와갖고 언니 전화번호가 뭐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들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운동 잘하는 여학생이 되게 멋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또래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뭐 동성을 좋아 그런 거 뛰어넘어 뭘 잘하는 학생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있거든요. 이 여자 체육 선생님이 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남자 체육 선생님을 물론 남자 체육 선생님보다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어요. 약간 만만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여학생들을 따르게 하는 엄청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동여중에 와서 처음에 첫 해에는 저랑 남자 선생님 둘이었거든요.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 둘. 근데 이분 한 분이 가시고 다음에 오실 분이 있어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무조건 가서 여자 체육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자 체육 선생님이 와서 지금 같이 있는데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대할 때와 여자 체육 선생님을 대할 때 다른 모습이 약간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고 제가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야, 제가 배구를 하다가 파이크 서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빡 치면 오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딱 해서 딱 치면 딱 보고 멋있다 하고 따라 합니다. 그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여학생 전용 탈의실, 샤워실 여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끈적끈적함. 정말 좋은데 체육 수업 끝나고 그 다음 수업 시간과 집에 갈 때까지가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다면 좋겠죠. 자, 체육은 수업 시간표에 존재하는 명확한 수업 시간이에요.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이라 하면 뭔가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수업을 하면 배드민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 수업 시간에 야 배드민턴 치자 이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애들한테 학습을 요구하는 학습을 이끌어내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거 뭐 몇 번 치는 이런 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서브를 하면 어떤 식으로 서브를 할지 이런 평가를 하면 애들이 자동으로 실력이 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좋은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명확한 계획에 의한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은 다 있으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야 그거 왜 하냐 너 교육과정에 있어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그걸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야 이거는 왜 하고 자빠졌어? 이러면 여기 있는데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의 교과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평가계획서인데 모든 교과별로 평가계획서가 있어요. 평가계획서가 있는데 체육은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평가계획을 짜는 것부터 오히려 그 백워드 교육과정이라고 요새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부터 시작되는 여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말씀을 드리면 탁구 수업을 진행할 때 1년을 진행을 많이 하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1학기에는 서브와 스트로크 정확도 평가를 하고 제가 이렇게 한 명씩 쳐주는 연습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경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평가를 하면서 아이들 랭킹전을 진행을 해서 랭킹을 쭉 뽑아낸 다음에 랭킹별로 뭐 1사 랭킹 1위부터 예를 들어 20위까지 있다 하면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홀스 랭킹이나 한 조, 짝스 랭킹이나 한 조 만들어서 2학기에는 조별로 풀리그를 돌려버리는 그래서 경기력을 진짜 평가하는 승률이나 아니면 승패 이런 걸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계획서에 넣는 거예요. 이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3개를 드릴 건데 오늘 하는 건 오늘 안에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가 제일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평가계획서 작성하는 과제는 다음 시간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이런 식의 문서가 있어요. 이건 PDF 문서 중에 일부인데 중학교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총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교육과정의 성격을 이거 임용고사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 여기 뭐 홍익인간 얘기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걸 초점을 맞추고 있죠. 2015 개정 교육과정 지금 임용고사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교육과정 이거 되게 열심히 파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을 꿈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중학교에서는 뭐 국어는 1, 3학년 동안 몇 시간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각 교과별로도 따로 또 교육과정 문서가 있어요. 체육과정 문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요약만 드리면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고 일반 역량과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역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체육교과 영역은 이런 겁니다. 건강관리 능력, 뭐 이런 능력을 다 보는 거고 교과 역량의 의미. 요거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체육과 가르치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축구를 통해서 이런 걸 가르치라고 합니다. 감상 능력 이런 거 이해하고 기능 실천력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이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거는 약간 이거는 이해 쪽이고 이거는 감상 쪽이겠죠. 그리고 약간 좀 인성 부분이 강요가 돼. 그래서 이런 걸 경기 수행 역량이라고 하고요. 총론에 이런 6가지 역량 중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아예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는 건 그래서 하는 거라고 교육과정에 써 있으니까 그냥 축구를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환경으로 평가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뭐 21세기 뭐 스킬에 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 체육 시간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배구 수업을 하면 배구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배구 경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계방송 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경기 기록지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직접 체험 활동 하는 이런 것들, 몸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수업을 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건데 본문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임용고사 같은 거 준비할 때 이런 본문 자체를 통째로 외우신 분들도 있고 한데 다 보시면 체육과의 성격, 제일 먼저 성격이 항상 나오거든요. 신체 활동을 통해 이런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상은 이런 인간을 기른다.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한데 나중에 그림에 나오겠지만 그냥 2015 교육과정에서 체육과에 기대하는 건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기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핵심, 이게 다 PDF 문서에 있는 겁니다. 제가 Y색에 다 올려서 이거 제공을 해드릴게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교과 역량의 의미. 그래서 딱 보시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 수행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경기 수행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능력은 이거는 총론의 6가지 역량 중에 어떤 거랑 연관이 돼 있는지까지 이렇게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능력은 자기관리와 공동체와 관련이 돼 있고 경기수행은 의사소통, 공동체, 창의, 융합, 사고혁명과 관련이 돼 있다. 이거는 저희 교과뿐만이 아니고 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과도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은 돼 있어요. 근데 체육교과는 비교적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자, 교과 영역. 단원인데 다른 교과에서 얘기하면 이전까지는 여기 여가가 있었는데 여가를 빼고 안전을 또 이렇게 네 줄기 안 놓고 끄트머리 이렇게 놓고요. 이거는 안전불감증 공화국이 만든 급조한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새끼치기식으로 5개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 영역은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체육과의 목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고요. 내용 체계. 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 체계가 말 그대로 그 단원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은 중학교 1, 3학년분에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도전은 이런 거, 경쟁은 이런 거, 표현은 이런 거, 안전은 이런 거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 성취 기준. 이제 성취 기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취평가제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인데 그 기준이 학생이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성취 기준이라는 걸로 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는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반이랑 2반이 체육평가가 1반은 평균 80점인데 2반은 평균 60점이다. 이러면 옛날 선배님들 말씀대로 심할서 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아 비판하는 분석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느 반은 완전 학습에 도달한 거고 어느 반은 완전 학습 도달에 실패했으니까 분석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 반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서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진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성취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보면 이제 필드형 경쟁은 야구형 게임이거든요. 야구형 게임의 특성에서 요 앞에 글자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은. 그래서 스포츠의 역사 특성 이용하고 경기 기능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수행과 적용하며 문제점을 수정하고 해결하고 경기 방법과 전략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팀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취 기준에 보시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보시면 이제 네트형 경쟁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패턴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문서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임용고사에서는 외워갖고 이 외우는 수준 정도로 이걸 이해하기를 요구를 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스포츠 문화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문화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보편화된 신체 활동을 선택하되 교육 여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도 선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가급적이면 인류 역사상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스포츠를 중심으로 기초 기능을 넘어 공식적인 경기 규칙과 방법을 적용하여 심화된 경기 활동이 되도록 한다. 중학교 때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기를 하게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더 심화가 되겠지만 밑에는 보면 직접 체험 활동 체육과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하되 역사와 특성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하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각 영역별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평가도 보시면 예를 들어 경쟁 활동은 이런 평가를 하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경기 방법 규칙 뭐 이해 실제 기본 기능 전략 뭐 다 평가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특정 요소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현장의 학교에서 음악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지필고사를 안 보는 교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수행 평가를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그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자, 신체활동 선정 기준 및 예시. 자, 요건데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조별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면 여기 종이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요 앞에 작성을 할 건데요. 요거는 다 얘기를 이따가 드릴게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복사를 했는데 영역이에요. 이게 건강활동은 여기 가나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1학년, 나가 2학년, 다가 3학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바꿔도 돼요. 학교 현장에서 바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가나다 순서대로 가르치라는 게 일단은 방향이에요. 제시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뭐 여기 순서가 바뀌고 막 이래요. 동작도전, 기록도전 바뀌고 투기도전 바뀌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따가 내용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기준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 보면 심화해서 하라고 하고 체계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선정하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활동들은 심화해서 스포츠 문화 전반을 즐길 수 있게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전 활동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요. 선정할 때 여기 제가 드리는 종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건강과 신체, 여기서 신체활동 예시로 건강활동이 그냥 체력, 그리고 건강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는 교과서를 보시면 따로 돼 있겠지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건강활동을 지도하면서 신체활동을 지도 안 하고 다른 걸 이론적으로 지도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교사가 선택할 내용이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고민하기를 덜어주기 위해서 예시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활동의 하나로 기록도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가능해요. 여기는 반드시 지켜라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처럼 예시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도전활동. 동작도전은 말 그대로 예전으로 따지면 기계체조 이야기가 주가 되는 단원입니다. 기록도전은 예전으로 따지면 육상, 수영 이쪽이 아마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기도전은 말 그대로 투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경쟁.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쪽이기도 하죠. 영역형 경쟁은 골 집어넣는 게 영역형 경쟁이고요. 필드형 경쟁은 야구형. 킴볼도 필드를 이렇게 넓게 쓰는 그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를 놓고 하는 모든 스포츠는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중학교 1학년에서 축구, 농구, 핸드볼 많이 하죠. 여학교들은 넷볼 하는 경우도 많고 축구볼은 핸드볼의 변형이에요. 플로어볼은 하키인데 안 아픈 하키공으로 하는 여기 플로어볼은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김신일 선생님을 모셔서 플로어볼 대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밑에서 구기장에서 해볼 거예요. 이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학교 교생이실 때 해보셨나요?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진짜 애들 표현대로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개발에 땀나요. 이거 진짜 막 발바닥에 불나고 운동량 굉장히 많고요. 얼티미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플라잉 디스크, 프리스비라고 하죠. 그걸로 하는 럭비 또는 미식축구의 변형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착하게 하면 착한데 이것도 굉장히 터프한 스포츠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많은 체육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영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도전이랑 경쟁이 전통적으로 학교 체육에서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고 현재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표현은 예전에 강조가 많이 안 됐는데 무용이라는 그 단원으로 아예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스포츠 표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예 피겨스케이팅 리듬 체조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단원이 생긴 거예요. 전통 표현은 이런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은 코리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전통 표현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현대 표현은 꼭 저렇게 형식을 갖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 활동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 같은 교사도 합니다. 내가 보여줄 수 없으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아이들한테 하게 하면 되니까요. 할 수는 있어요. 자, 안전. 꼭 스포츠와 관련 없는 것 같은 내용도 교과서에 보면 들어가 있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안전을 거의 모든 교과 영역에 무슨 패키지로 이렇게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막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래서 뜬금없이 막 안전에 관련된 얘기가 막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체육처럼 아예 당연히 있진 않고요. 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학습도 그렇고 수준별 수업. 이 수준별 수업이 사실 수준별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15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도 수준별 수업의 초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뜀틀 수업을 할 때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가 있으니까 잘하는 애들은 높은 거 하게 하고 못하는 애들이 낮은 걸 동시에 준비를 시켜라 이런 게 예전에는 원초적인 수준이라 표현하기 뭐하고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수준별 수업이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쪽에 많이 초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준별 수업을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은 안 하고요. 같은 과제를 하더라도 수준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과제를 약간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따지고 보면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수학습은 이런 활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게 하고 자, 요게 학교 현장에 있으면 다른 교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체육교과에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체육 수업 중에 하고 물론 이제 국영수 같은 거는 아이들이 비자발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과외 수학, 과외 영어 이런 걸 그러니까 과외라는 건 학교 수업 말고 외로 하는 건데 학교에서 체육에서 좋은 건 체육 수업도 있지만 교내 프로그램으로 교내 스포츠 리그를 한다든지 학급 대항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제가 많이 하는 건데 1학년을 농구 수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 1학년 학급 대항전을 농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애들이 몇 반한테 경기가 있으니까 나와서 연습을 하고 개인기 연습을 하고 팀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체육대회 때도 그 종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반성적 수업 얘기 많이 하고요. 자, 계획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좀 있는데 좀 봐주세요. 환경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과제도 이겁니다. 그냥 상상을 하세요. 일단 학교에 근무를 안 하고 계시니까 큰 학교는 이렇겠구나, 작은 학교는 이렇겠구나. 만약에 내가 꿈꾸는 학교가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다 하면 수영장도 있는 학교로 가정을 하고 수업을 구성하셔도 되는 거고요. 최악의 열악한 학교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 학교를 가정하고 수업 구성하는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학생 특성도 고려할 수 있겠죠. 중학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담당하는 학년이 어떤 학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씩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선택해서 지도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1학년 때 배구하고 2학년 때 배구하고 3학년 때 배구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건 가급적으로는 지양을 해서 다양한 이 밑에도 보이는 내용들처럼요. 중학교 3년 동안 제시한 교육과정 영역을 한 번 이상씩 정확하게 다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이게 오늘 할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를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됩니다. 학생의 사전학습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학교는 체육 선생님이 3명인데 한 사람이 1학년, 한 사람이 2학년, 한 사람이 3학년이 담당을 하게 됐어요. 깔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그냥 한 학년 책임 다지면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평가하면 되거든요. 1반에서 들어간 거랑 똑같이 2반에서 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축복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전 경험, 내가 딱 왔어. 이 학교에 처음 와서 내가 배구를 너무 가르치고 싶어서 내 담당 학년을 배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다른 선생님이 걔가 그 전 학년일 때 배구를 했어. 이러면 첫 수업 시간에 딱 가서 애들 딱 만나는, 이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수업 시간에 야 배구 하자 했더니 선생님 그거 작년에 했는데요? 이러면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수업 내용뿐만 아니고 이 학생이 이전에 어떤 평가들을 해왔는지 이 학교 안에서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 및 용기구 확보, 미리 세팅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수업 중에 깨달았으면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문제점을 발생하면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환경 구성을 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작은 학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작은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신규 교사 때 처음 발령받자마자 제가 한 학년을 통째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발령받자마자 내 학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 신규 발령 받기 전에 지난번에 제 양력 소개 드린 적 있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교사 하면서 내가 직접 이 과정을 계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한 학년을 통째로 저보고 맡으라고 해서 그럼 선배님 이거 제가 마음대로 짜도 되나요? 하고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를 말씀드리면 개설학교였거든요. 개설학교라는 건 아직 뭔가 세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딱 가서 딱 보고 뭔가 빈대가 있으면 여기서 뭐 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바로 설득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먼저 선정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갖고 그 학교는 운동장이 코딱지만 해서 되게 비극적인 학교였지만,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중앙 정원처럼 써 있는 곳에 제가 딱 가로 세로 재보고 배구 코트 나온다 해서 일단 바닥에 무조건 그림 그리고 배구장을 썼고요. 몇 년간. 그리고 위에 테라스 같은 곳이 있어서 우리 체육부장님이랑 부장님 여기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해서 한쪽은 탁구장으로 쓰고 한쪽은 골프장으로 만들고, 또 어디 가서 구석에 짜그레진 공간이 딱 있길래 선생님 여기 체육단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갖고 막 구성을 해놔서 체육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였는데 어떻게든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 가시면 학습활동 재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학습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평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아마 그 임용고사 공부하는 분들 특정평가 쪽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연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습활동한 걸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축구 수업을 열심히 해요. 축구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건 가르친 적도 없고 그냥 애들은 축구 게임만 했는데 갑자기 야 다음 시간부터 갑자기 축구 시험 보는 날 딱 짠 이렇게 시험 볼 거야 하고 편 몇 개 놓고 돌아오는데 몇 초까지 와 하면 시범도 없이 애들 멘붕에 빠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르친 걸 평가하고 교육과정, 아이들이 학습활동한 걸 평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학교 현장에 가시면. 이제 균형은 특정 영역, 그러니까 농구, 축구, 배구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영역을 한 번 이상씩은 다 가르치고 1년 동안에 가급적이면 평가도 균형감 있게 하도록 해라. 이 이야기죠. 평가 방법도 여러 가지. 여기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일회성 기록 측정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해라. 그리고 요새 과정 중심 평가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과정 중심 평가 말은 되게 거창한데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일회성 기록 측정을 20회성 기록 측정으로 하면 과정 중심 평가예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그 과정 안에서 향상도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전 기록과 비교해서 평균값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값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뭐 다른 말로 뭐 포트폴리오 평가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빅데이터 평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평가 계획 내용 선정 이렇게 하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결과는 이거를 이제 교과 연구회에서 해마다 12월쯤이면 이걸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교과 협의회에서 한 다음에 뭐 결제도 맞겠지만 다음 해 수업 자기 반성하고 다음 해 수업 계획에 적용을 하면 좋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 교육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계획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거의 학교 교육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학사 일정 이런 거 있고 이게 아예 교육계획서 안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아예 교육과정이라고 따로 발간하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과별 교육과정을 넣었는데 이 교육과정의 핵심은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 이런 평가 간단히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교과별 세부 내용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육교육과 이건 학교마다 양식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양식은 표준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용했던 익숙한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목표, 교사 방법, 성취 기준도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은 누가 어떻게 짜느냐 하면요.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해요. 체육은 체육교과, 수학은 수학교과협의회. 거창하지만 이름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그것과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정하라는 얘기예요. 교사들과 교과 교사들 간의 협의체고요. 여기에 결정해서 그 학교만의 양식을 가지고 교무부장, 교감, 교장 보통 이런 라인인데 그렇게 결제를 받으면 그냥 그걸로 인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르치면 이제 모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육과정이 다 완성이 돼서 그걸 가르치게 되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보시면 수행평가 계획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내용, 오늘은 요걸 할 거예요. 요약이 다 돼 있고요. 몇 학기에는 뭘 가르칠 거고 몇 차씩 동안 뭘 할 거라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나와 있고요. 교과협의회도 해 시기별로 월별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보통 가이드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1월은 방학일 빼고 2월에는 다음 학년도 준비를 위해 이런 걸 하고 3월에는 뭘 하고 4월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과협의록을 보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표준형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양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보면 2월 달에 체육 교사들끼리 수업 시스템 배정을 이렇게 하고 이제 평가 계획을 뭐 어떻게 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학기 말에는 뭐 평가 결과 이렇게 분석도 하고요.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 뭐 아니면 부상당했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교과협의록을 통해 결제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연구소 발표 수업은 누가 할 건지 체육대회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요 평가 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의 내용이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평가 계획서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불만이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불만. 선생님, 그거 운동 잘하는 애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수학 시간은 머리 좋은 애들한테 유리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잘하는 애가 인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애를 띄워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체육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신경이 부족한 아이들도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걸 제공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일반적으로 체육과 수행평가하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줄 서서 오케이 A 다음 이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이거는 이 수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자, 그리고 보조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고 누구 A 하고 바로 적고 끝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체육평가 수행평가 하면 이런 장면을 많이 떠올리셨는데 전통적 평가 방식은 정량, 총합, 일회성 이런 특징이 있었지만 요즘엔 말씀드린 대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평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능 시험도 똑같아요. 정량 평가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량 평가지만 제가 2년 작년부터 농구 평가를 스킬 챌린지를 하거든요. NBA 올스타전 전에 하는 스킬 챌린지 같은 거 잘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 정량 평가지만 그것만 연습해도 애들 농구 실력이 엄청 향상이 되거든요. 그런 평가 좋은 평가예요. 수능 시험도 객관식이지만 문제가 좋잖아요. 여기 좋다는 말에 동의하실 분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수능 시험은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객관식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듯이 이런 게 강조된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다 균형 있게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예전에 평가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심폐소생술 평가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팔의 각도 막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런 거 했다면 이건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드라마를 만들게 한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요. 예상이 되시죠? 자, 이 절차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하고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드라마를 찍은 애들은 다 기억하겠죠. 심폐소생술 절차를. 자,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체육교과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법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즉 그 교과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학교 체계를 통해 학교장 결재를 지켰기 때문에 완벽한 교육과정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과 대표교사는 학교 전체의 교과 대표교사들 모임에서 또 이거를 최종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현장에서 팁이에요. 보통 막내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선배님들 중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한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고 싶으면 교과집을 하세요. 나중에 가시면. 이거는 뭐 경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면 내 의사가 많이 들어가겠죠. 신규교사라고 이런 걸 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학교를 맡게 된 동료 체육교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준비. 예를 들어 내가 이 수업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나랑 같은 학년을 맡은 저 선배님이 그 수업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는 것까지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다른 학년 수업과 겹치지 않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위학교 체육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에서 6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단위학교 체육교육과정 만들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 절차는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정해도 돼요. 옛날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막내한테 야, 네가 다 해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오늘 이걸 할 거예요. 오늘 이걸 할 거고, 실제로 계획을 할 때는 시기랑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육관을 동시에 모든 학년이 들어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에는 1학년이 체육관에서 뭘 하고 4월에는 2학년이 체육관에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이게 교사들끼리 협의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획대로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 굉장히 체육 수업 아이들도 하기에 좋고 좁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교육 내용은 이런 걸로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하시고, 시기 장소는 이런 부분, 특히 어디서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계,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끼리 구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점검해야 될 내용은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이 빠진 게 있는지를 꼭 보시고, 3년간 체육 교육 과정을 고려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나 여러 가지 없이요. 자,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 자, 교육 내용은 제가 종이로 나눠드리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라도 타당하게 그 영역에 맞는 신체활동이나 그 영역에 맞는 주제라면 선택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계열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영역별로 가나다가 있죠. 그거 순서대로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학습 환경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지도 좋지만, 당장 현재도 좋지만 이걸 하게 만들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없지만 예산도 얼마가 있고 내가 이걸 봤을 때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런 표가 있어요. 저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용을 선정하시면 좋아요. 좋은 게, 이게 잘 돼 있는 학교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그 틀대로 가면 돼요. 그 틀대로 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 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는 그냥 다 손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심화적으로 배치를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그러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1학년은 건강활동에 뭘 하면 되고 2학년은 도전활동에 뭘 하면 되고,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1학년은 이렇게 정했어요. 2학년 이렇게 정하고 3학년 이렇게 정하고,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죠.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학교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건강활동이라 하더라도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1학년은 타바타 운동을 통해서 신체활동을 하고 2학년은 보건교육을 신체활동이 아니더라도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건강과학으로 마라톤을 할 수도 있고 태권도도 할 수 있고 양궁도 할 수 있고 슬랙라인. 학교 현장에서 기계체조가 사실 하기가 많이 힘들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하던 앞구르기 뒤구르기를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체조란 단원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슬랙라인 같은 경우에 괜찮습니다. 안전만 확보가 된다면 줄타기 하는 것들 재밌어요. 이런 것들 영역형 경쟁 꼭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해야겠다 싶으면 두세 개 해도 돼요. 두세 개 해도 그거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업이 빡빡하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표현 활동은 제가 해볼, 여기 남자 선생님이 되실 분들 계시니까 남자 선생님들도 도전해볼 만한 수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선이 고운 무용은 아니니까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이란 이름 하에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짜는 걸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할 때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시기 및 장소 결정. 아까 말씀드린 요 단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자,
요 단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요 단계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보면 일단 시기부터 먼저 고르는 거예요. 시기 및 장소 중에 시기. 1학년 1학기에는 이런 걸 할 거고, 아까 거기 그 이전에 표에 나왔던 거를 기준으로 2학년은 1학기 때 이걸 하고 2학기 때 이렇게 할 거다. 보통 한 학기에 3개에서 4개 정도 하면 빠듯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꼭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그렇게들 하세요. 한 5개 넘어가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좀 힘들고 심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학기에 4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긴 해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교과별 교사 협의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운동장에서는 3학년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걸 하고, 무용실이 있으면 무용실에서 이런 것도 하고, 2학년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체육관에 1학년만 있죠, 이 당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획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 그 학교 체육 수업은 되게 잘 돌아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체육 교과들끼리 협의가 안 되고 교사들끼리 반목하고 이런 학교는, 야, 왜 너만 농구해? 나 들어가서 할 거야. 갑자기 이 배구가 이쪽으로 막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학교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협의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다 있죠? 농구장이라 하면 운동장 구석에 있는 그 다목적 구장, 시멘트 바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용실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환경의 학교입니다. 자, 이걸 짤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짜게 됩니다. 학사일정 및 변수를 고려해서 너무 톱니바퀴처럼 딱 해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1시간이 날아가면 망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거든요. 실외 수업만 잔뜩 했는데 봄철에 미세먼지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미세먼지 많은 시기에는 가능한 실내 수업을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육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에서 6명이 한 조가 되시고요. 여기 제가 종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종이를 오늘 여기 펜으로 작성해서 끝나고 나갈 때 조별로 한 장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명에서 6명이 한 조가 돼서요. 일단 이 종이 한 장 혹은 2장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가지고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뒷면에 신체활동 영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앞면에 작성하는 내용. 자, 혼자 하는 분 남지 않게요. 3명에서 6명 한 조로 해주세요. 오늘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끼리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남는 분 안 계시게요. 자, 자리 잡아주시고 서기라고 아이들이 많이 표현하는 교과 주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성하는 분이. 자, 기록을 교과 주임으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분이 펜을 들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자,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지만 한 분이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그 경험을 쌓는 시간입니다.
다 끝나셨나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진행 시작합니다. 자, 먼저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안내를. 이거는 적으실 필요 없어요. 자, 학년별로 5개 영역을 선정을 하는데, 자, 이 영역 중 중영역을 선택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요거를 신경 써주세요. 학년간 중복된 영역 없이 한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 동안 모든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일단 이거 여기는 이제 제가 다 표시를 해놨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얘기는 1학년 때 영역형 경쟁하고 2학년 때 또 영역형 경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각 영역별로 신체활동, 여기 이 뒷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고 신체활동을 선정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여기 있는 내용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항상 등으로 끝납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거라도 그 영역에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교과 주임을 정하시고, 그 교과 주임이 작성을 시작하시는데 거기 보면 장소 강의실 밑에 기록 교과 주임이라고 써 있는데 교과 주임 선생님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 옆에 참석자에는 같은 조원의 이름을 다 적으면 되겠죠. 자, 이게 예를 들면 연세 중학교의 체육교과협의회가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한 조에 모인 선생님들이 이름이 참석자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걸 작성하고 계신 분이 교과 주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작성하셨으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할 건데요. 교실 현황, 보유한 교구, 구입이 필요한 교구를 할 건데, 일단 보유한 교구와 구입이 필요한 교구는, 구입이 필요한 거는 밑에 교육 내용을 정해야 나오겠죠. 보유한 교구는 그냥 임의로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교실 현황 이겁니다. 자, 우리 연세중학교는 정말 100년 된 쓰레기 같은 학교야. 그러면 교실 현황, 운동장 끝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업을 구성하기 머리 짬수가 막 터지겠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구성을 하시려면 교실 현황, 운동장 옆에 다목적 구장, 다목적 구장에서 농구랑 배구를 할 수 있음. 학교에 수영장이 있음, 무용실 있음, 체조장이 있음, 탁구장이 있음. 이렇게 써도 돼요. 골프장이 있음. 이렇게 써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쓰셔도 돼요. 상상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유한 교구는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축구공 100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축구공 셋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거를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밑에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전에 일단 교실 현황과 보유한 교구를 임의로 설정을 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상의 학교가 어떤 형 환경을 갖고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일단 그거부터 작성하세요. 자, 지금은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으로 가정을 해도 되고요, 최고의 상황으로 가정을 해도 되고, 적당히 가정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했던 학교의 상황을 그냥 적으셔도 되고요. 일단 가상의 학교의 체육 교육 환경에 대해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제 꿈을 말씀드리면, 저는 교직 은퇴하기 전에 수영장에 있는 학교에 반드시 한번 근무해보고 싶은 로망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이 될 거예요. 그런 학교 가는 분들.
보유한 교구에는 교구의 양을 적으셔도 되고 그냥 해당 종목을 적으셔도 돼요. 자, 1분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 마무리 안 된 조는 이후 과정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자, 이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들 활동으로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 할 거는 영역별 신체활동 선정인데 여기 칸에 보면 신체활동이 있고 그 밑에 선정 이유가 있는데 먼저 신체활동을 고르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요 칸에 1학년 이 건강활동 영역에는 신체활동을 어떤 걸 선정할지 상상이 잘 안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페이지로 넘기면 예시가 있어요. 여기서 1학년으로 가 있는 건 가, 건강과 신체겠죠. 이런 식으로 보고 참고를 하시되 여기 써놓은 대로 제가 영역별 신체활동을 하나 하셔도 되고 2개 하셔도 되고 3개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1~2개 정도 선정하시고 신체활동 외 주제도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먼저 신체활동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그 밑에 그 활동을 선정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그 다음 절차는 이 밑에 아까 안 썼던 거 있죠. 우리 학교 학습 환경을 봤을 때 보유한 교구까지 봤을 때 내가 우리들이 선택한 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또 생겼을 수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 새로 생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여기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제가 교구로 한정한 거는 우리 학교는 체육관이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체육관 건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구요, 교구 쓰는 도구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필요한 것들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이것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것까지 다 작성을 하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걸 다 작성을 하시고 다 작성하신 조는 저한테 주고 가시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혼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잘하고 계신데 교과 협의회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언권을 한 명씩 다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계속 해주세요.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뒤에 교실 현황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교실 현황에 하고 싶은 거 그냥 지금은 통과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싶은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자, 질문이 나와서 잠깐 이게 킥볼인데요. 같은 팀 학생들이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딱 하고 어느 팀을 지점에서 공격하면 그 팀 애들이 가서 받아야 돼. 이걸 못 받으면 다른 팀이 점수를 따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게 머리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요. 이게 여자 초등부 전국대 결승전인데 혹시 상상이 안 되는 게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카바디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카바디 하는 선수가 딱 계시고요. 카바디 대신에 우리 전통적인 오징어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거 넷볼은 이건데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 여자들 농구 경기로 개발된 거예요. 드리블이 없고요. 공을 잡으면 걸을 수도 없어요. 공은 약간 작은데, 신체 접촉도 불가능해요. 점프해서 블로킹도 안 되고, 포지션까지 딱 정해져 있어서 포지션별로 활동 영역도 딱 제한이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의외로. 골대도 농구 골대처럼 보드가 없죠, 뒤에. 자, 축구볼은 뭐냐 핸드볼 변형인데 골대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바운더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편이 딱 치면서 딱 튕겨 나오면 우리 편이 또 잡으면 점수 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것도 핸드볼의 변형 게임 중에 하나죠. 참고로 축구볼은 내 골대, 네 골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데나 찍고 하면 돼요. 그래갖고 공수가 막 바뀌고 그러거든요. 이거 점수 아니지? 다른 팀이 잡으면 점수가 아니고요. 이런 식이에요. 자, 얼티미트 경기의 최고 수준 미국 대학 챔피언십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얼티미트인데요. 이런 프리스비 가지고 경기를 해요. 이거 던지면서 자, 이걸로 잡고 던지고 또 잡고 자, 잡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럭비, 미식축구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쪽에 땅 따먹고 게임. 남녀가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판 없이도 많이 해요. 저런 점수야. 네, 터치다운 맞아요.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남자 합쳐서 가지고 디스크를 잡은 사람은 못 걸어 다녀요. 이거 앞뒤로 넣었어. 아니, 얼티미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체활동 선정 이유도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적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최종적으로 종이 한 장 작성하신 협의로 저한테 주고 가시면 됩니다.